주신 저희 카페 자문 운영위원이신 나경만 박사님과 박사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UFO와 외계인 및 영성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을 모시고 회원님들과의 정보, 지식 교류와 신문 공유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초청에 응해주신 전문가 박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의 우석대학교 교수이자 한국 UFO 연구협회 회장이신 맹성열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재석도 아니 진행할게요. 그리고 좀 늦어지시는데요. 한국환경평가인증원장이며 저희 카페의 자문 운영위원이신 물리학자 나경만 박사님 좀 이따 오실 겁니다. 이렇게 두 분을 초청하여 재미있는 UFO, 외계인 및 영성과학에 관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맹성열 박사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좋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준비해온 거는 물론 좀 내용을 바꾸긴 했지만은 지난 3월 3일 날 제가 그 구미 시장에 특강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전혀 이쪽 분야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상대로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고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은 뭐 워낙 평소에 관심도 많고 또 많은 자료들을 접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자체에 대해서 별로 뭐 큰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새 워낙 이제 뭐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어서 자료의 홍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 있고 그러신 분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굉장히 현란한 여러 UFO 동영상이라든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뭐 그런 자료들 최근에 나왔거나 뭐 이런 것이 진짜냐 가짜냐 또는 그게 뭐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 얘기보다는 제가 그 한국 UFO 연구협회 활동을 한 지가 제가 학생 때부터 한국까지 따지면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보고 듣고 겪었던 얘기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책을 몇 권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오늘 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UFO와 관계가 깊은 UFO 신드롬이라는 책 표지고요. 원래 나올 때는 좀 얇게 해서 95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증보판으로 2012년도에 새로 나오고 좀 두꺼워서 그런지 좀 잘 안 팔리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거가 세밀 파커스라고 누구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엄청 많이 파는데 그 책이 나왔던 출판사인데 역시 제목이 좀 별로 대중성이 없어서 그런지 저기에 뭐 UFO 얘기도 있지만은 뭐 초심리 문제, 영혼 문제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미스터리 서클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썼던 책인데 당시 KBS 다큐멘터리 팀에서 그 영국으로 직접 취재를 맡고 미스터리 서클 문제 때문에
이제 거기 가이드 겸 통역을 하면서 한 일주일 쫓아다녔던 그 경험과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그 뭐 이집트 고대 문명 얘기를 좀 같이 잘 버무려서 썼던 책인데 한 20년 됐죠, 저 책도.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뭐라고 할까, 좀 논리도 안 맞고 또 너무 좀 논리적인 비약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올해 지금 김영사에서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많이 바꿔서요. 자,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 내용들은 다 제 UFO 신드롬 책에 있는 사파들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그 당시 물론 20년 전에 처음 책을 펴냈고 그 후에 증보판을 내면서 계속 고민을 했지만 사실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확실히 100% 진짜다 뭐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상당히 여러 정황으로 봐서 믿을 만한 그런 걸 위주로 썼고, 그래서 왼쪽이 이제 UFO 사진들이죠. 비교적 신뢰성이 좀 높다고 하는. 오른쪽은 이제 UFO를 목격한 그 사례들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여러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얘기들과 관련된 사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오른쪽을 보면 뭐 대강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UFO 얘기를 뭐 과학자들이나 또는 우주 항공공학자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딜레마가 뭐냐면은 저런 그림을 보면 저게 무슨 뭐죠, 일종의 요정 얘기나 뭐 무슨 신화적인 그런 약간 뭔가 좀 믿기 어려운 좀 몽환적인 뭐 그런 저게 무슨 현실과 관계가 있겠냐. 목격한 사람들이 뭔가 좀 머릿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저게 SF 영화에서도 나오기 힘들 정도로 좀 약간 그 취향이 좀 첨단 우주과학하고 맞지 않는 뭔가 좀 미묘한 그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일종의 신화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여러모로 편하죠. 그리고 이게 진짜 뭔가 외계인과 관련이 있는 거는 그걸 내세워서 뭐 하진 않겠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UFO 신드롬 책을 썼고 제목도 마찬가지로 해서 UFO 신드롬이라고 썼죠. 신드롬이라는 건 뭐 증후군, 그래서 그게 실체가 불명확하고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실제로 그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을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거는 한 90년도 정도부터였고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학부를 마치고 군대 대신에 당시 대기업에서도 변역 특례를 했어요. 5년 동안 변역 특례에 묶여 있으면서 월급은 받는데 뭐 딱히 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바로 UFO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당시는 국내에 워낙 자료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굉장히 귀한 자료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전혀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아마존으로 책 사 보는 것도 그때 없었고 그래서 교보문고 통해 갖고 여러 책 같은 거 자료를 사 모았는데 보통 항공편으로 하면은 배편으로 하는 것보다 한 너댓 배 비싸거든요. 항공편으로 주문해도 보통 한 서너 달씩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처음에 생각은 이거는 우주 과학 시대의 뭐 신화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신화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느냐 또는 이 우주 과학 첨단 과학 시대에도 과연 신화가 있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사실 UFO가 처음 나타난 게 아마도 뭐 이거 회원 활동을 하시니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1947년도 뭐 6월달에 뭐 아놀드 케네스인가 그 네. 사건과 로즈웰 사건 굉장히 뭐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뭐 그 두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UFO가 처음 알려지게 되긴 했지만 그보다도 좀 훨씬 전부터 뭔가 하늘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이상한 비행체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자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맨 왼쪽 끝에 저거는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나타난 뭐 유령 비행선이라고 해서 생긴 거는 대체로 당시는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기 전이니까 보통 그런 비행선들이 떠다녔는데 생긴 건 비행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다거나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또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한 1940년대 이후에 그렇게 공중에서 그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런 그 비행기하고 연합군들이 교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뭐 푸파이터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 쪽에서는 나치에서 저걸 만든 어떤 비밀병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죠. 자, 그 이제 중앙에 그 전에 예, 그게 지금 오른쪽으로 쭉 위쪽으로 쭉 얘기를 한 거고 다시 왼쪽 맨 아래에 보면 뭐 유령 로켓이라고 그 나치가 그